1846년 미국과 멕시코는 팔로 알토와 레사카 데 라 팔마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아, 팔로알토 잘 알죠. 1세대 힙합퍼 래퍼 아닙니까? 래퍼 이름이죠. 저로서는 뭐 금시초문에 가깝지만 하지만 신흥 강국으로 성장한 미군 앞에 멕시코군은 사실상 상대가 되지 못했고 전투는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텍사스한테도 지는데 뭐. 네, 그리고 이 시기 이렇게 국경선을 두고 미국과 멕시코의 전쟁이 계속되자 바로 서쪽의 캘리포니아는 또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텍사스처럼 미국에서 온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당시 캘리포니아의 미국인 정착민들은 텍사스가 미국으로 합병된 것에 힘입어서 독립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1846년 6월) 캘리포니아의 미국인 정착민들은 민병대를 조직해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는 멕시코군 주둔지 소노마로 진격합니다. 당시 이곳 소노마에는 멕시코군의 병력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멕시코군은 미국과의 전쟁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와 몬터레이 같은 주요 거점에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결국 정착민들은 멕시코군이 미처 대응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소노마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 캘리포니아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러시아처럼 곰이 상징이네요. 네, 강한 개척 정신을 상징하는 곰, 그리고 독립 정신을 의미하는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텍사스처럼 예전에는 하나의 공화국이었던 거네요. 예.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공화국은 얼마나 유지됐을까요? 설마 1년도 안 갔나? 미국의 서부 육군이 뉴멕시코를 함락하고 캘리포니아의 북쪽과 남쪽까지 진격하면서 캘리포니아의 미국인 정착민들은 미군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자 베어 플래그를 내리고 성조기로 교체하면서 독립을 선언한 지 약 25일 만에 캘리포니아 공화국의 시대는 짧게 끝나고 맙니다. 텍사스랑 다르다. 그러면 어쨌든 그 국경선 때문에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끝나요? 미군은 멕시코 중심부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1846년 9월 21일 미군은 멕시코 북중부의 이 몬테레이를 공격하고요. 또 다른 부대는 치와와 쪽에서 또 내려오고 그리하여 멕시코 중심부를 향해서 진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은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멕시코를 압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되자 멕시코에 일부 정치인들이 떠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산타? 산타 씨. 산타는 이제 잊어야지. 맞습니다. 예? 바로 왕년의 영웅 산타 안나였습니다. 이 모든 게 산타 때문인데? 어떻게 영웅이야? 이렇게 부활한다고요? 예, 산타 안나 역시 멕시코의 혼란을 보면서 또 미국에게 많이 몰리는 상황을 보면서 바로 이때가 자신이 복귀할 타이밍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사건의 원인인데 지금. 미군이 장악하고 있었던 부에나비스타에 도착하게 됩니다. 전투 초반 멕시코군이 우위를 점하면서 밀어붙였지만 미군이 기습 공격을 감행하며 반격에 나섰는데요. 산타나를 비롯한 멕시코군 지휘관들은 사실 전쟁보다 수도의 정치 상황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시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반란을 진압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급히 후퇴를 결정하고 멕시코 시로 향하게 됩니다. 어쨌든 전쟁보다는 반란군 진압하러 간 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산타 안나는 전쟁 영웅의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깃발과 대포 세 문을 챙겨서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다 선전을 또 하면서 멕시코시로 전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북쪽 전선은 방치되었고 내분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멕시코군은 결국 미군에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멕시코 북중부를 완전히 이제 장악당하게 됩니다. 다시 불러들인 것 자체가 문제야 이거. 그리고 1847년 9월에 미군 6천 명이 차뿔테펙 성을 공격했습니다. 9월 13일 아침에 미군이 성 안으로 진입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저항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은 진압됐고 멕시코는 수도인 이 멕시코시까지 미군에게 점령당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아휴 안타깝다 근데. 결국 미국과 협상할 수밖에 없었던 멕시코는 1848년 2월 2일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의 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바로 이 조약으로 인해서 미국은 멕시코 영토 절반 이상 에?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달라진 멕시코의 모습을 지도로 확인해 볼까요? 미국은 오늘날을 기준으로 보면 캘리포니아와 더불어 애리조나, 유타, 콜로라도 등을 포함하는 뉴멕시코를 편입하게 됩니다. 와, 진짜 선택 하나로 저렇게 됐구나. 제가 멕시코인이면 진짜 화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럼 미국은 어쨌든 간에 멕시코 땅을 이렇게 많이 가져갔잖아요. 뭐라도 좀 안 챙겨주나요? 미국은 멕시코에 1,500만 달러,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4억 500만 달러 또는 그 이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화로 바꾸면 약 5,800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보상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돈을 주고 땅을 산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거대한 영토와 그 잠재적인 가치를 고려하면 그리 높은 가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당시 이 상황을 미국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같이 볼까요? 멕시코의 국기에 그려진 독수리는 멕시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독수리를 소재로 만평이 나왔는데요. 전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멕시코의 처지를 풍자한 만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아서 좋겠거든요. 어떡해. 멕시코는 이렇게 산타하나의 계속된 오판과 실책 때문에 영토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그렇다면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를 잃은 멕시코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럼 어쨌든 또 계속 전쟁을 했으니까 많이 피폐해졌겠는데요. 네, 멕시코는 처참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미국에서 보상금을 받긴 했지만 전쟁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매우 부족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산타 어떻게 됐어, 산타? 예, 한편 미군이 멕시코시를 장악한 후에 산타 안나는 그 멕시코를 떠나 자메이카, 콜롬비아 등지에서 망명 생활을 합니다. 망명이 아니라 벌을 좀 나라를 받아야죠. 망쳐놨는데. 그러다가 1853년 4월에 또 와요? 또다시 권좌에 복귀합니다. 아 이것도 적당. 아